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플레이 해볼 게임은요, 픽스8입니다. 그 당시 우리는 오락실에서 픽스8라고 불렀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피그제이트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게임인지 플레이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출발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 수가 무려 8명이나 됩니다. 슈팅 게임인데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하자면 오늘은 스피드보다는 상남자 파워 캐릭터로 가보도록 할게요. 출발합니다. 수송선으로 보이는 비행기에서 우리 주인공이 내렸고요. 조금 앞으로 가니까 파괴된 비행기 기체가 보이죠. 우리보다 누군가 먼저 왔었나 봅니다. 시작 부분은 이 게임의 1편이라고 볼 수 있는 아웃존이 생각이 납니다. 아웃존은 바로 전에 리뷰를 했고요. 아웃존과 이 게임은 진행 방식은 같은데 아웃존의 2편은 아닙니다. 피그제이트, 그냥 독립된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1992년에 나왔어요. 아웃존은 1990년에 나온 게임이고요. 하지만 아웃존을 아는 당시 소년들은 이 게임을 아웃존 2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목은 영어가 단순한 제목이긴 하지만 당시에 영어 제목 크게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사장님이 적어준 제목을 보던가 아니면 우리가 유추해서 제목을 끼워 맞추던 그런 시기, 그런 세대였습니다. 이 게임은 1992년에 오락실에 등장을 했고요. 파워플랜에서 만들었고 타이토에서 유통을 했습니다. 최대 3인용까지 지원이 되는 슈팅 게임인데요. 3인용 슈팅 게임이라니 당시에는 굉장히 희귀한 그런 방식의 슈팅 게임이죠. 지금도 3인용 슈팅 게임은 흔치 않고요. 벌써 첫 번째 스테이지 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헬기 세대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주인공의 스페셜 무기거든요. 한 방만 맞추면은 그 자리에서 계속 죽을 때까지 공격을 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적이 움직이면은 공격이 끝납니다. 첫판 보스는 언제나 그렇듯이 지나갈 뿐이죠. 이 게임은 아웃존하고 게임 방식은 같지만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가 무려 8명이나 되기 때문에 캐릭터 하나당 한 번씩만 플레이를 하려고 해도 8번이나 해야지 됩니다. 그렇게 캐릭터가 많기 때문인지 재미는 아웃존보다 더 있는데요, 난이도는 아웃존보다 더 높습니다. 제가 플레이 해보면은 아웃존보다 어렵다고 확실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8명이나 되는 캐릭터들이 다 비슷하게 좋으면 괜찮은데 캐릭터마다 성능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선택받는 캐릭터만 매번 플레이를 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요. 이 게임의 첫 번째 칸에 있는 주인공 캐릭터는 당연히 아웃존 캐릭터란 공격 방법이 똑같고요. 그 밑에 있는 여자 캐릭터도 똑같습니다. 공격 방법은요. 초기 격투 게임은 주인공 캐릭터와 복사 주인공 두 캐릭터가 있었잖아요. 스파2의 류와 켄과 같은. 이 게임도 8명이나 있지만 뭐 2명의 캐릭터가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사방에서 거미 같은 놈들 나오는데 폭탄을 사용해주면은 다 한 마리, 아이고 폭탄 하나 못 먹었네요. 각자 폭탄 하나씩을 주니까 부담없이 폭탄을 사용해서 여러 개의 폭탄을 얻을 수 있어서 이득이죠. 이 게임의 8명의 주인공 모두 범죄자입니다. 각자 사연은 다 다르지만 어쨌거나 범죄를 저질러서 우주 감옥에 갇혀있는 범죄자들인데요. 일단 두 번째 스테이지 보스가 등장을 했으니까 보스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방법이 굉장히 특이하죠. 양 사이드에서 미로찾기 길을 만드는 것처럼 파란색 구슬이 길을 만드는 게 아니고 막아버립니다. 우리는 그 막힌 미로 안에서 상단 가운데 있는 보스의 핵을 공격을 해야지 됩니다. 체력이 반쯤 빠지니까 우리에게 녹색 구슬을 던져서 추가 공격을 하고 있죠. 움직이는 파란색 구슬에 직접 닿으면 죽지만요, 파란색 구슬이 만들어낸 하얀색 안개 같은 것들은 우리의 길만 막을 뿐입니다. 닿아도 죽진 않아요. 우리의 움직임을 봉쇄를 하고 구슬을 던지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상대해보면은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아웃존에서도 그랬지만 이 게임도 슈팅 게임인데 떨어져 죽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스테이지가 낙사 구간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서 굉장히 성가십니다. 하지만 폭탄을 사용하면은 잠시 동안 폭탄의 사용 효과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공중을 그냥 날아다닌다고 할까요? 공중부양이 가능합니다. 낙사 구간을 편하게 지나가려면은 폭탄을 마구 사용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다는 그런 꼼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서는 공중 지원, 폭격이 있기 때문에 조심히 지나가야지 됩니다. 이렇게 폭탄을 사용하면은 낙사 구간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고요. 총알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폭탄을 아낌없이 사용했더니 폭탄이 없습니다. 무기를 바꿀 수 있는 네모더란 무지개 포인트를 지나가면은 잠시 동안 무적이 됩니다. 그런 꼼수를 이용해서 위기를 회피할 수도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운도 따라줘야지 되는 거고요. 어차피 2판 4판일 때는 이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어려운 구간이었는데 어떻게 폭탄 없이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2차원 세계에서 어느 날 강력한 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 적의 이름은 GODS. 스토리 설명하려면은 자꾸 보스가 등장을 하네요. 세 번째 스테이지 보스죠. 지금 처음에 나타난 이 녀석은 상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화면 상단에서 저렇게 놀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 화면 가운데로 레이저가 나와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메인 보스가 등장을 했고요. 아이고 너무 겁없이 앞에서 공격을 하고 있었죠. 세 번째 보스를 상대할 때는 우리 주인공이 에어바이크를 타고서 슈팅 게임처럼 공격을 하죠. 저는 이 보스를 보면은 왜 예전에 디지털 카메라 파나소닉에서 나온 건데 루믹스 그 디지털 카메라가 생각이 납니다. 조금 모양이 비슷해서 그런가 봐요. 디지털 카메라를 닮은 이 보스는 레이저 포를 가끔씩 쏘아야 되는데 그것만 신경 써서 피하면은 보스의 3분의 2는 공략이 된 겁니다. 슈팅 게임 같이 에어바이크를 타는 스테이지는 이 게임에 2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적들의 이름은 GODS. 2차원 세계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더니 인류를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던 인류는 이제 곧 망하기 직전이었는데요. 은하연방 정부는 최종 수단으로 아스테로이드 감옥 이름입니다. 아스테로이드 최종 감옥에 투옥된 8명의 전사한테 GODS의 섬멸을 의뢰했습니다. 그 8명은 석방을 조건으로 섬멸 의뢰에 승낙을 했고요. 여기는 지구가 아니고요. 적들의 본거지, 이름은 혹성 포춘입니다. 과연 적들을 물리치고 그들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점점점. 감옥에 간 이유는 캐릭터들마다 다 사연이 있고요. 우리가 플레이하는 캐릭터 이제야 이름을 말하게 됐네요. 이름은 헐혼. 서아프리카 공화국의 혁명군의 리더인데 부하가 배신을 해서 감옥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은 생각나는 권투 선수가 한 명이 있죠. 마이크 타이슨. 분명히 참고했을 겁니다. 근거리 공격에 굉장히 특화가 된 캐릭터입니다. 뭐 권투 선수를 모델로 했으니까 근거리 공격이 강하겠죠. 모든 캐릭터는 2가지 기본 공격에 1가지 스페셜 공격이 있고요. 이동 속도나 폭탄의 위력은 8명 동일합니다. 약간의 스피드 차이라도 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의 이름은 엑스트라 봄, 2번째 무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방으로 시야를 고정하고 있죠. 그리고 넓게 4방향으로 무기를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폭탄처럼 터지죠. 그렇기 때문에 위력은 정말 좋은데요. 보시다시피
사거리가 너무 짧습니다. 짧은 사거리가 아쉽지만 그만큼 컨트롤에 자신 있으신 분들한테는 최고의 캐릭터입니다. 최고의 화력으로 4번째 스테이지 보스 설명할 틈도 없이 클리어를 했고요. 5번째 스테이지입니다. 이 게임은 모두 7개의 스테이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무기의 파워업 단계는 모두 5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5단계 풀 파워업이고요. 앞뒤로 우리가 총알을 쏘고 있습니다. 아이고, 다시 바꿨네요. 저렇게 장갑이 두꺼운 녀석을 상대할 때는 화력이 중요하죠. 앞뒤로 발사하는 총알의 이름은 테일 젤더라고 하고요. 앞뒤로만 총알을 발사해서 안 좋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막상 사용해보면은 성능 괜찮고요, 위력 괜찮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총알을 쏘면은 사각이 별로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무기입니다. 기본 무기인데 성능 괜찮아요. 이번 스테이지의 적들은 총알을 많이 쏜다기보다 장갑이 두꺼운 녀석들이 많이 나오죠. 하지만 풀 파워업된 B타입의 무기가 있을 때는 순삭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5번째 스테이지 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갑옷이 단단해 보이는 거대 탱크지만요, 생각보다 총알도 많이 발사하지 않고요, 얌전히 맞아줬습니다. 쉽게 클리어가 됐네요. 6번째 스테이지, 시작하자마자 등장하는 적 탱크, 문이 열리면서 적들을 내려주지만요, 이렇게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상자를 부시니까 보너스가 하나가 등장을 했죠. 여기서는 무조건 보너스 하나가 등장을 하고요. 이 구역은 굉장히 미로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무기는 사거리도 짧은데 벽에 막히면은 또 공격을 못합니다. A타입으로 바꿔줘야지 되죠. 동그랗게 생긴 저 녀석들은 시간이 잠깐만 지나면은 노란색 구슬 벽에 튕기면서 우리한테 총알을 발사하는데요, 다행히 없앨 수는 있는데 굉장히 성가십니다. 겨우 미로 지역을 통과했나 했더니 중간 보스의 등장입니다. 이족 보행을 하는 메카닉 로봇이고요. 잠시 시간을 주면은 등 뒤에서 8방의 총알을 날리는데요,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은 중간 보스는 쉽게 지나갑니다. 모래 구덩이 같은 이곳을 지나갈 때는 당연히 움직임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 움직임의 제약 때문에 녀석들의 의도대로 목숨을 하나 잃었습니다. 조금 난감해졌네요. 다행스러운 거는 에어바이크를 타는 스테이지거든요. 에어바이크는 탑승하면은 무기의 위력은 똑같기 때문에 크게 파워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다행입니다. 7번째 스테이지 보스의 등장인데요, 화면을 가득 채우고도 모자랄 정도로 정말 거대한 모래 위를 달리는 전차입니다. 옆에서 총알을 쏘는 포탑을 없애는 게 우선이고 무도미사일을 쏘잖아요. 저 녀석도 없애줘야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셨나요?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화면에 끼어서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스가 몸통 박치기를 해서 옆에 낑겨서 우리를 죽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거대한 덩치에 맞게 우리를 그냥 압사시키는 거죠. 양옆 포탑을 없앤 후는 가운데를 공략을 하고요. 총알을 많이 날리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공략이 가능합니다. 이제 클리어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 순간 갑자기 2차전이 시작이 됐죠. 얼마나 큰 보스였길래 머리 따로 몸 따로가 있나요? 우리는 뒤나 옆으로 공격을 할 수가 없죠. 이 보스를 한 바퀴 이렇게 지나갈 때는 우리한테 날라오는 총알들 신경 써서 피하면 되고요. 이 녀석은 어디를 공격해도 화면이 번쩍번쩍 거립니다. 몸 전체가 데미지가 잘 들어가는 거고요. 마지막 앙탈을 부리는 겁니다. 우리가 공격 못하게 화면 뒤에서 총알을 날리고 있죠. 이제 위험한 부분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생각보다 내구도는 약했는데요. 1차전과 2차전이 따로따로 있었다니
긴 보스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스테이지입니다. 여기서는 배경음악으로 들리는 기합 소리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배경음악은 인상적이지만 두 마리씩 나오는 이 총알 굉장히 빨리 날라오는데요. 저거를 어떻게 피하나요? 폭탄이 없으니까 목숨 하나로 대가를 치렀고요. 마지막 스테이지답게 우리가 발을 디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위험해 보이는 구간은 폭탄을 사용해서 넘어가 줍니다. 송충이같이 생긴 기다란 메카닉도 등장을 하죠. 놔두면은 우리한테 유도미사일을 발사를 합니다. 저렇게 기다란 녀석은 아웃존 1편에서도 비슷한 녀석이 등장을 했죠. 굉장히 좁은 네모칸 위에 서 있는데 가다가 멈췄습니다. 사람 불안하게 말이죠. 하지만 날아오는 미사일 6발을 무시하던가 피하면은 다시 이렇게 전진을 하게 됩니다. 파란색 바퀴 달린 로봇이 유도탄을 쐈는데 별거 아니구나 싶어서 전진을 하는 순간 비슷하게 생긴 녀석들이 떼거지로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폭탄이 있으면은 빠르게 전진을 하면 좋지만요, 지금 저는 폭탄이 한 방 있으니까 부적대고 막 전진하다가 보면은 몇 발자국 못 가서 목숨 하나 날아갑니다. 하나씩 상대를 해주면서 조금씩 전진을 하면은 무난하게 또 이 구역을 지나갈 수 있고요. 바닥에서 포탑이 올라와서 총알을 쏘는 이 구역도 아웃존 1편이랑 느낌이 비슷합니다. 마지막 구간은 아웃존을 참고 많이 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만들어야지 했는데 뒷부분에서 소재 고갈로 어쩔 수 없이 전에 만들었던 거 참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마 이게 이 게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간 부족도 있었을 거고요. 제작비도 절감할 겸. 이 게임은 현재 스팀에서 구입이 가능하고요. 3인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제가 플레이하는 버전은 2인 버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락실에서 이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도 3인용 되는 버전은 본 적도 없었고 3인용 되는지도 몰랐었습니다. 오락실에 보급은 좀 된 게임인데 3인용 플레이를 설치한 오락실이 없었거든요. 혹시 3인용으로 즐겨보신 분 계신가요? 네, 부러워서 그냥 물어봤습니다. 여기서는 적들이 총알을 정말 많이 쏘기 때문에 무조건 닥도를 합니다. 아이고! 적 총알에 죽는 것보다 추락사에서 죽는 게 더 뭐라고 할까요?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역시 위험한 구간은 폭탄 사용을 과감하게 사용해 주는 게 좋고요. 폭탄이 없었으니까 그렇긴 했지만요. 이 게임은 파워업이 모두 5단계까지 됩니다. 한 마리가 죽었기 때문에 정말 볼품없는 1단계 총알로 적들을 상대를 해야지 되잖아요. 슈팅게임에선 이런 부분이 좀 난감하죠. Go to hell. 영어 아는 거 나왔습니다. 우와! 폭탄이 없으니까 이렇게 쉽게 마지막 마리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캐릭터로 이어서 할까 했는데 엔딩 보기 정말 어려운 이 게임에서 최고로 구린 캐릭터가 있거든요. 이 녀석입니다. 이 캐릭터가 게임에서 최고로 안 좋은 캐릭터입니다. 엔딩 보기 어려우니까 얘로 한번 엔딩을 보도록 하죠. 이름은 렘리아스 란젤로고요. 몸 색깔이 파랗죠. 당연히 지구인은 아닙니다. 크리스트 성이라는 곳의 출신이고요. 광물 인간이라고 합니다. 몸이 광물로 이루어졌나봐요. 지금 손에서 레이저를 쏘지만 2단계 무기는 옆에 좌우에 크리스탈을 사용해서 공격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너무 아이고 얘도 떨어져 죽었다.
네, 앞에 보이는 저 네모더란 공간은 유리가 덮여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떨어져 죽는 곳인데 최종 보스전답게 그냥 낙사 구간도 만들어놨네요. 사용하는 기본 무기조차 자꾸 죽네요. 네, 캐릭터 성능으로 클리어한 게 아니라 폭탄으로 끝낸 것 같습니다. 엔딩 보실게요. 크리스탈 인간 렘리아스 란젤로의 엔딩은 비극적입니다. 적들을 처치해서 감옥을 나왔는데 결국은 죽음의 엔딩이라니 안타깝습니다. 1회차를 클리어하고요. 이제 2회차입니다. 일단 제일 성능이 안 좋은 크리스탈 인간, 이것이 두 번째 무기고요. 그나마 이 B타입 무기가 크리스탈 인간한테는 제일 사용하기 무난합니다. 네, 얘만 봤을 때 무난하다는 거지 8명의 캐릭터 중에서는 정말 괴랄한 공격 방법이고요. 그렇다면 스페셜 공격은 괜찮냐? 지금 보시는 게 스페셜 무기 공격입니다. 레이저가 유도 레이저긴 한데 위력이 좋아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타겟을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왼쪽 코어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오른쪽 코 공격하고, 오른쪽 코 공격하라고 공격을 하니까 왼쪽 코어를 다시 공격을 하고, 정말 환장합니다. 아니, 얘 공격하고 가려고 했는데 시간을 지체한다고 영파 방지 패턴이 등장을 했습니다. 폭탄인데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다행히 폭탄으로는 없앨 수 있지만, 그렇죠, 폭탄을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안녕입니다. 하드 모드이긴 하지만 첫 판부터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게임에서 두 번째로 안 좋아했던 우리 동네 한정, 로봇입니다. 이름은 GX-026. 아니, 무슨 로봇이 죄를 저질렀길래 감옥을 가나요? 그냥 폐기 처분하면 되지. 시작하자마자 죽었지만요. 지금 공격하는 게 A타입입니다. 1번 무기고요. 정면으로 공격을 안 하죠. 정면이 텅 비지만 좌우로 비비면서 가면은 어떻게든 정면 커버는 됩니다. 요럴 땐 또 편리하네요. 양옆을 공격할 때가. 너무 성의 없이 플레이하고 있나요? 잠깐 맛보기 플레이하는 거니까요. 그러려니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동네에서만 로봇이 인기 없었지 로봇이 좋다고 플레이하시는 분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격 방법입니다. 양옆으로 미사일을 길게 뻗은 다음에 정면으로 쭉 날아가죠. 날개를 펼친 후 정면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의 위력은 괜찮은 편인데 너무 연사 속도가 느리고요. 정면으로 총알처럼 쏘는 미사일도 너무 위력이 안 좋습니다. 정말 속이 터지는, 누가 저거를 사용하겠나요? 지금 보시는 게 세 번째 스페셜 무기입니다. 동그란 구슬을 발사하죠. 적에 맞던가 벽에 맞으면 튕기는데 튕기는 것 뿐입니다. 위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범위가 넓어서 맞추기가 쉬운 것도 아니고요. 이게 무슨 스페셜입니까? 그냥 1번 A타입 무기가 이 로봇한텐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지구를 구했습니다. 아웃존 2라고 불렸던 피그제이드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강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강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플레이했던 컬혼 타이슨 닮은 형님 엔딩이 궁금하죠? 네, 그러실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컬혼 엔딩 보시면서 다음 게임 리뷰도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